네, 저희 뭐 마지막 랭킹은 이제 불법 촬영범 잡고 보니라고 이름을 좀 잡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지고 있어요. 한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데 법인을 잡고 보니까 현직 교사였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한 학교가 아니라 두 학교입니다. 지금 김해하고 창녕 각각 두 군데서 이제 몰래 카메라가 발견이 된 건데 지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 6월 24일 날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이 돼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 CCTV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게 됐냐면 누가 달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달았던 시점에 왔다 갔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했는가를 봤더니 현직 거기 재직 교사가 남자 교사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게 CCTV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유력 혐의 교사를 특정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결국 실토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CCTV를 보여주니까 결국 실토를 했고 지금 현재 이 교사는 직위해제를 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건 말고도 또 한 가지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6일 날 실제 2층에 있는 그 창녕의 한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이 된 건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 관련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래서 29일 날 이 내가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그 학교의 현직 교사가 자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원래 신념과 욕망 사이에 다 비극적 간극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 교사였고 그 장소가 학교라는 게 너무 예. 안타까운 거고요. 결국은 뭐 이 학교라는 안전지대가 사실상 이 불안지대가 됐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김광남 변호사님. 네. 김해 지역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카메라는 방수 기능까지 있는 아주 고성능 카메라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들을 보니까 그 학교 화장실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찍은 영상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몰카 관련된 범죄의 특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범인을 검거해서 대부분 이제 경찰에서는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면 압수를 해서 그 내용을 보면 한 번은 끝난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재적으로 어떤 왜곡적인 성적 취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걸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을 하는 거고 예. 이거 자체를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영상은 지우고 그렇지 마음에 드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랄지 아니면 집에 있는 PC 본인 쓰는 어떠한 저장 장치를 압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이제 사회적 상당히 공직자인데 예. 경찰이 압수해서 보니까 거의 사진이 한 2만 장 가까이 들어있어요. 예. 그 경찰이 굉장히 토로를 하더라고요. 2만 장을 다 분석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괴롭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 몰카의 범죄의 이제 특성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뭐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하루도 안 되고 나는 걸렸다. 이전에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고 또 이러한 몰카의 어떤 수위 정도, 예. 횟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네, 김 변호사님 뭐 처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이 두 선생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전에만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처벌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설치한 그 저작물의 어떤 수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장수랄지 횟수 이런 거에 의해서 만약 그 정도 심하다 하면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크죠. 네, 이현종 의원님 참 참담한데 이번에는 초등학교예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졸업생인 중학생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 좀 설명해 주시죠. 참 이게 중학생까지 이런 일에 벌어졌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상시 등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 보니까 졸업한 지 이제 2년 된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본인이 이제 그 선생님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장면을 찍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문제는 사실 이 사건도 문제지만 이렇게 벌어지면 이 학교가 이걸 신고를 하고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달이 지나가도록 지금 쉬쉬하고 지금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가 이런 범죄가 있으면 아까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철저히 단속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학교 측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쉬쉬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가장 불안한 곳이 됐어요. 예. 또 그 학생들을 지켜야 할 교사가 범인이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뭐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 하나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참 이 못난이 교사들이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지 않다는 건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돌봄의 공간이고 성장과 양육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이 공간이 지금 본인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삐뚤어진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한 번도 이런 일이 학교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스크리닝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요새 공적 화장실에 가서 보면 거기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이렇게 몰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감식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한 장소입니다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뭐 교사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보면 제가 화장실을 꼭 가는데 화장실에 이런 게 부착되어 있는 곳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요? 예. 오히려 이런 곳이야말로 상시 안전하게 그리고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에요.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에서는 특별히 학교에서도 관례적으로 또 자주 안전에 대한 장치를 미리 부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나 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